안녕하세요. 오늘은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교실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도 돼요. 오늘은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취 기준 하나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광복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살펴본다라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건 6월 민주항쟁 이전과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지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6월 민주항쟁 이전에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주로 했죠. 여기서 뭐 시위를 이렇게 좀 격하게 하기도 했는데 이때 진압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어떻게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페인 활동에 주로 참여를 하죠. 어떤 포스터나 플랜카드를 들고 하는 게 캠페인 활동인데 이 캠페인 활동은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여론을 움직이고 대중을 상대로 행하는 운동을 캠페인 활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포스터 들고 뭐 학교 폭력 뭐 멈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캠페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인 시위인데요. 말 그대로 한 명이서 하는 시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고 이때 이 집회를 2인 이상 하는 걸 집회라고 이렇게 법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서 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런 시위를 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사실 교묘하게 좀 피해가는 거기도 한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기관에 항의를 할 때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다양하게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1인 시위라는 것을. 그 다음은 서명운동입니다. 이건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가장 쉽게 어떤 의견을 동의하는 건데요. 내 이름에 그냥 내 이름 세 글자 또는 서명, 사인 이런 것만 하면 어떤 의견에 저도 동의해요.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합니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사회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SNS 있죠. 인땡땡 뭐 얼굴책 뭐 이런 것들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세대들은 MZ 세대라 그래서 각종 이제 SNS 사용이 엄청 익숙하잖아요. 인스타를 통해서 어떤 걸 홍보하기도 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내 생각을 펼치기도 하고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SNS를 이용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각종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이번에 오늘 선생님 뉴스에서 본 건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스타 계정 팔로우가 엄청난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의 의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베컴이 자기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에 도움이 필요할 때 쓰라고 직접 인스타 계정을 줬다고 하네요. 오늘 뉴스에서 선생님이 봤는데 이처럼 요즘에는 SNS라는 게 엄청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뽑을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투표하러 가지 않는 거는 정말 싫어하지만 가서 진짜 어떤 무효표를 찍든지 아니면 나 뽑을 사람 없으니까 아무나 다닥 찍어놓고 이렇게 그 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표시조차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해야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투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청회 참석 이런 건데요.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각종 전문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를 공청회라고 해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개편한다,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하기 전에 항상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뭐 전기
요금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지금 우리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힘들다 당장 올리지 말고 조금씩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공청회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가입이라는 건데요. 정당이라는 것은 약간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이런 걸 이제 또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정당이 굉장히 많아요. TV에는 주로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이런 것들만 주로 나오긴 한데 생각보다 정당은 많고 이 소수 정당들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많은 걸 알고 내가 어떤 일정한 돈을 내는 이런 회비를 내면서 정당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시민단체 활동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내가 돈을 벌겠다,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꼭 필요한 활동들,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를 주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여러 비정부, 비영리기구, 뭐 비정부기구 이런 것들과 거의 또 비슷하기도 하니까 그때도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한 결과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죠. 내 생각이 반영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바뀌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누가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조금 더 부드럽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좀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하게 정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하고 나서 강의 잘 듣고 노트 정리하고 부모님 확인받고 질문 써오는 건 똑같은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또는 우리 학교에서 뭐 이런 문제는 좀 별로다 꼭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잘 써서 노트에 써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